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 운영 진흥화 전략과 IBM AI 옵스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IT 운영에 대한 보다 지능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 IBM의 김혜영 실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IBM AI 옵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의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사업부에서 AI옵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IT 운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비해서 스마트한 IT 운영을 위한 IBM의 왓슨 AI 옵스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컴포넌트별 소개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데모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옵스를 먼저 검토하신 고객사의 경우 어떤 점들을 이제 고려하셨고 어떤 기대 효과를 보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사례를 공유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2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질문은 선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이 선착순 40분께 코롱 베니트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 운영 진흥화 전략과 IBM AI 옵스 솔루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맥킨지 앤 컴퍼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디지털 전환의 비율이 최근에 1년 내에 10년에 가져왔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수년 동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지만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진행해 온 성장을 넘어선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비드-19에 대한 국제 대혼란으로 인해서 비대면 채널이 급증을 했고 이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더 빠르게 진행을 된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디지털 업무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디지털 비즈니스의 업무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즈니스 채널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B2B 부문에서 구매자 행동 패턴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제적인 마케팅 회사인 에버딘 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만약 1초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고객의 전환율이 7% 하락을 하고 16%의 고객 만족도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회사죠. 아마존의 경우는 0.1초 지연될 때마다 전체의 1%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인프라의 성능과 가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는 곧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객의 대면 애플리케이션이 응답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도 중지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속도가 느려지면 수익에 대한 손실이 되게 하락을 하고 브랜드에 대한 기업 이미지의 손상이 되며 고객의 경험치는 좌절과 포기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과거부터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관점에서 두 가지 축이 이제 충돌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성능과 비용 부분인데요.
성능을 중요시 여기면 시스템을 고가용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버사이징을 하다 보니 IT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47%의 클라우드 지출이 이제 증가하고 비즈니스의 수익의 한 8.2% 정도가 IT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출의 3분의 1 정도가 유휴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낭비되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성능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1초가 지연되는 동안 고객이 유입이 이제 7% 감소하고 1시간의 서비스 중단 시 약 4억의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날의 IT 환경은 빠른 변화 환경 속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신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빠르게 도입해서 배포되고 있고 운영팀 입장에서는 기존 운영 인프라와 함께 운영을 해야 하는 고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변경되었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눈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운영 문제를 다시 또 야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서버나 네트워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예측량에 따라 필요한 양에 따라 이제 우리가 미리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비저닝 돼서 할당된 그 수치는 정적으로 IT 운영자가 나중에 변경이 필요했을 때 수동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금 현재의 수요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동적으로 다이나믹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과도하게 오버사이징해서 프로비전이 되어 있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나 오히려 적게 프로비전이 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저하로 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의 업무 방식에 의해서 디지털 전환되고 있는 IT 시스템의 요구사항의 증가로 이제 더 이상 수작업의 관리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자동화하는 데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과 비용에 대한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IBM의 왓슨 AIOps 오퍼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더 빠른 문제 해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체 스택의 실시간으로 관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스타나를 작년 말에 인수했고요. 그래서 관찰 가능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모니터링하는 터보노믹의 세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자원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서 더 스마트한 액션으로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해서 비용을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BM이 올 4월에 터보노믹 인수 계획을 발표했고요. 6월에 인수가 완료되어서 터보노믹으로 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 부분과 그리고 ARM 솔루션 영역 부분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와 AI 알고리즘의 기술로 예측을 통해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IBM의 왓슨 AIOps 솔루션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솔루션이 IBM의 AIOps 솔루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서 예를 돕고자 우리가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보이는 화면에 보시면 운전석에 지금 운전자가 없죠. 요즘 이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도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기본 제반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포르쉐 마칸이랑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멋진 자동차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기차로 유명한 이제 테슬라의 일반 차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짐을 나르는 운반 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의 자동차들이 있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제각기 운행과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안에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전기차라든지 가스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들이 이제 엔진으로 탑재를 해서 제각기 이제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다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길의 유형들이 있을 거고 그 환경에 맞는 이제 신호 체계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마다 안내하는 이제 신호들이 좀 다를 거고 다리도 이제 자동차의 중량 사이즈에 따라서 지나갈 수 없는 제약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와 관리 체제하에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이런 환경에 각 지역의 위치 데이터와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시범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단계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앞서 있는 이제 테슬라의 경우도 아직 조건부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단계인 2.5에서 3단계라고 합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이제 시스템의 요청이 되면 사람이 그때서야 기획을 해서 운전을 하는 단계가 이제 3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동차의 환경과 자율주행차까지 이제 발전을 이제 IT 운영 환경과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자동차의 유형들은 IT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아마 비유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ERP라든지 대고객을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포탈, 목적별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IT 옵스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APM 솔루션을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BM은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스타나라는 솔루션으로 기존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3세대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그 아래 부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인프라 자원과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관리 솔루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모니터링 솔루션, 즉 ARM 솔루션과 매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BM은 터보노믹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최적화를 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에어옵스 내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같이 자동차가 이제 지나다니는 IT 영역에서는 네트워크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IBM에서는 세브원이라는 솔루션이 네트워크 성능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각 모니터링 데이터,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왓슨 에어옵스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IT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장애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방, 자동 조치까지 해서 사람에게 IT 사고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자동화해서 하는 부분에 이제 IBM의 에어옵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IT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이제 지나다닐 수 있는 충분한 수용 가능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성능이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수행에 필요한 리소스가 충분히 확보되고 자원의 낭비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의 최저가 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적 변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정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한 이제 관찰 가능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로 사전 예측을 통해서 예방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성능 영역부터 자원의 최적화, 운영 관리의 장애 예측을 위한 구성 요소들로 IBM의 에어옵스 솔루션은 IT 운영 시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IT 운영 환경을 각 스택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 하단의 리소스 영역부터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상단의 애플리케이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위치부터 그 위치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겠고요.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CSP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인프라의 자원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설비들이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이제 물리적으로 정해지면 이 부분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위에 가상화 기술로 제공하는 VM이라든지 SDN과 같이 가상 장비의 네트워크들 가변적으로 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가변적이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제 모든 구성 요소와 환경 설정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영역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상화까지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금 전에 배치됐던 특정 노드에서 운영하던 것이 다른 서버 쪽으로 옮겨서 자율적으로 이제 동적으로 배치되는 환경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자가 수동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 스택별로 각 운영팀과 지금 현재 운영 담당자들은 각자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구들이 분리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설치에서 혹시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 이 장비와 장비 사이에 발생하는 에 의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와 장애로 사용자에게 이제 서비스적인 영향이 이제 끼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하는 팀은 미들웨어 영역까지는 이제 모니터링 화면에서 원인과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으나 인프라에서는 지금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프라 팀에서는 역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상에 무슨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른 문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운영팀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 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로 동일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장애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IT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IBM은 모든 플랫폼 그리고 모든 클라우드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에코시스템을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영역에서부터 스토리지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가상화, 그 다음에 DB, 컨테이너와 같은 프로비저닝을 위한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 기술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모니터링 도구들과 연계해서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에서 성능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 비유에서 설명드렸던 엔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터보노믹에 대해 주요 특징 3가지 포인트 부분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자원 사용량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중심 뷰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은 탑다운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수요 기반으로 인프라 자원의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일치시켜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영역의 초록색 영역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AI 분석 결과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자원의 사용 현황이 다른 자원의 사용 결정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조치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 예시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클러스터의 사용률과 세부 정보,
서비스의 상태와 위험 부분을 상세 화면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관리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터보노믹의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유효 자원의 상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원을 삭제 수행을 제시하거나 각 자원이 사용 현황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나 컨테이너, 스토리지 등에 대한 자원을 재사이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외나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을 분석을 해서 줄일 수 있는 사용량에 대해서 공고를 해드리고요. 예약 자원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 모델을 제시를 해서 비용 절감 계획을 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터보노믹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은 3세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인 인스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 또한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오토메이션 특징으로는 관찰하고자 하는 호스트에 인스타나 에이전트를 설치만 하게 되면 모든 요청을 추적하고 모든 스택의 변경 사항들을 1초 단위로 자동으로 디스커버리를 해서 이상 이벤트에 대해서 가시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기능입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황 정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루트 코즈를 빨리 파악해서 문제가 파장되지 않도록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프라 스택이 연관된 서비스의 자원을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사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한 액션 기능인데요. 이 예상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시해주고 그 조치의 대상을 빠르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스타나는 1초 간격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감지해서 모든 나의 자원의 풀스택을 자동 디스커버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트레이스를 분석을 해서 서로 연관관계의 서비스를 자동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동적 연관관계 맵을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거기에 자동 이벤트 알람이 아닌 알고리즘 기반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벤트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모든 트레이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인스타나는 망분리된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설치형으로 제공을 하고요. 사스형이나 그리고 예전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즉 MSA 어플리케이션 양쪽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관찰 기능과 수집 정보를 가지고 자원의 최적화 관리의 추천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에 여러 서비스가 있을 때고 여기서는 커머스 사이트인 로보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로보샵의 이제 구성 영역을 보면 레이턴시에 지금 에러가 몇 가지가 아까 이전하면서 보였고요. 어느 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현재 보시는 디펜던시 맵에서 페이먼트 서비스가 이제 장애가 감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보노믹 화면에서 이 어떤 부분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터보노믹에서 이제 한 13건의 지금 리스트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CPU 컨테이너, 그다음에 특정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메모리 작업에 대한 추천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볼륨에 대한 추천 작업들이 있습니다. 해당 추천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스토리지에 대한 티어를 GP2에서 GP3로 변경할 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디스크라든지 스루풋이라든지 몇 가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사용량을 표시하고 그 권장 사항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제 도로나 교통 신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인 세브원입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많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이제 세브원의 경우는 250여 가지 이상의 공급 업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매트리스 지표를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이제 손쉽게 보기 원하는 대시보드 형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만나보는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보안 장비나 에서 문제가 생겨서 애플리케이션 장애까지 파생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에서 세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외부의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서비스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세브원의 경우는 이런 다양한 지표들 활용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데모를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각 장치의 알림 요약 현황을 중요도에 따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가장 심각한 지금 한계 어릇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디바이스에서 발생했는지 이제 여기서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면 시스코 아사 방화벽 장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디바이스의 이제 세부 정보를 각 탭을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커넥션이 툭 떨어지는 모습이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추가적인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CPU의 그 장비에 대한 GPU 사용률을 봤을 때 지금 갑자기 특정 시간대에 스파크가 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 이 당시에 CPU가 갑자기 올랐는지 더 그 해당되는 지표를 조금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드립다운에서 들어가 보면 현재 이 CPU가 쳤을 때와 같이 분석해 보는 매트릭을 한번 접속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필터를 간편하게 해가지고 같은 여러 개의 지표를 같이 혼재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특이한 케이스는 커넥션이 툭 떨어졌을 때 CPU는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럴 때 어떤 서비스의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었는지 지금 플로우 관점에서 위젯을 추가로 더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추가를 해보면 아래에 위젯에서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해당 특정 CPU가 쳤을 때 서비스에 대한 디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이제 아마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만 보더라도 빠르게 판단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노이즈가 많이 있을 텐데요.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문제의 원인과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왓슨 에어옵스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원인을 찾고 조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IBM은 AIOps 성숙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리액티브 단계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걸쳐 있던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미들웨어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요. 이런 많은 노이즈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핵심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왓슨의 알고리즘으로 이벤트를 그룹핑해서 노이즈를 감축하고 문제에 발생한 위치와 관련된 폭발 반경을 빨리 추천을 통해서 받아서 이 원인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숙도 단계 중에서 프리딕티브 단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조기에 좀 알려주면 대응 시간을 좀 더 문제가 오류가 장애가 나기 전까지 대응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한테 문제가 미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들은 장애가 났는지 체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기술을 통해서 장애가 날 것 같은 이상 징후에 대해서 빨리 통지해서
운영 담당자들이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예측, 프리딕티브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액티브 단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 자체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변경이 일어날 때 미리 위험을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M은 운영상에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변경 위험을 예측을 통해서 이 예측률을 QA나 운영 담당자들한테 그 예측에 대한 판정 지표를 드리면 이 담당자들은 그 지표를 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그런 단계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첫 번째 리액티브 단계에 대한 예시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이상 징후에 대해서 빨리 탐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하는 이제 챗옵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챗옵스는 MS Teams나 Slack 같은 이런 협업 도구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해당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로그를 해당되는 위치의 이벤트가 뭔지 이제 클릭을 통해서 상세하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래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를 상세하게 접속해서 그 관련된 로그를 찾아서 원인을 확인하실 텐데요.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 징후가 탐지됐던 그 구간에 그의 로그를 어태치를 바로 챗옵스 화면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필요 없이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각 영역의 이상 징후가 탐지됐던 그 로그 영역을 같이 하나의 협업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챗옵스 화면에서 서로가 문제를 같이 빨리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다른 팀에 이 문제를 지원을 해야 된다면 다른 슬랙 채널로도 토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 보면 이제 스토리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토리 아이디는 이제 인시던트 번호랑 티켓 정보랑 연결돼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 스토리가 발생했던 대상 시스템으로 이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단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스토리 카드들이 있고요. 하단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제 토폴로지 맵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토폴로지 맵에서 보시면 현재 여러 가지 노드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IT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빨간색 펜으로 딱 현재 이 위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전후 비교를 하면서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왓슨 에어옵스의 주요 특징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등 흩어져 있는 IT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한 곳대로 수집을 해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관관계의 이벤트를 그룹핑을 하고 실행 가능한 사건으로 재그룹화를 해서 노이즈를 감소하고 문제의 원인을 빨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관된 컨텍스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이해해서 의사결정을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차처럼 사람이 대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런북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가 오면 런북이 자동 실행되는 이런 자동화된 기술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의 왓슨 에어옵스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챗옵스의 협업 도구를 이용해서 운영 관련자와 팀이 함께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문제의 위치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IBM의 에어옵스의 주요 컴포넌트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IBM은
비즈니스의 도구인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원인 파악에 더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자원으로 인해서 성능이 문제가 있거나 IT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스마트하게 리소스를 할당 추천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AI 알고리즘으로 IT 데이터의 이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프로액티브한 AIOps 단계를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AI를 탑재한 자동화를 기반으로 IBM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AIOps를 고민을 하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수행했던 국내 POC 수행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사는 한 90% 이상의 업무가 계열사의 IT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고객의 이제 중점 고민 사항은 최근에 신기술 도입이 증가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재택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서 내부 시스템의 사용량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기술의 도입으로 이제 시스템의 장애 발생할 때 복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복잡해진 IT 운영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고 그래서 IBM의 AIOps의 각 성숙도 단계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이상징후 탐지라든지 문제의 위치를 확인하는 토폴로지를 이제 적용해서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단순 문제의 경우는 이제 자주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문제의 경우는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런북까지 연결을 해서 자동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문제 복구 조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제 AI에서 이제 적용된 이제 동적 인게지, 이제 정적 인게지로 룰에 의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 패턴을 가지고 항상 이제 동적 인계치에 의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그 베이스라인을 넘었을 때 이상 징후를 감지한 다음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자의 이제 챗옵스 환경까지 연결을 하고 만약에 그런 비동작에 의한 이제 반복적인 이제 OP 업무와 같은 그런 업무들도 이제 자동화에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를 도출을 해서 저희가 IBM이 바라보는 이제 개선 시나리오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POC를 수행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적인 운영자의 문제 파악을 위한 시간을 줄여 주었고요. 그리고 예측 및 자동화 조치에 대해서 휴먼 오류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주셨습니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가 일련의 사고를 조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문제를 탐지하고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하는 이제 이런 일련들이 앞단 부분에 원인을 식별하는 부분을 AIOps 적용 후에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요. 시스템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다시 로그를 확인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POC에서는 이제 한 76% 이상의 개선하고 자동화를 통해서 휴먼 오류를 이제 100% 개선할 수 있는 이제 효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 수치들은 회사 내에 시스템의 운영 상황과 그 애플리케이션의 운영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다음은 이제 영국에 있는 온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리테일 업체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맘때에 POC를 이제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온라인으로 판매량이 올라갈 때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리테일 업계에서는 비즈니스의 큰 손실로 이제 비즈니스의 임팩이 큽니다. 그래서 IBM의 AIOps를 도입해서 업체들의 이제 공통적인 효과를 앞단부에 이상 징후를 빨리 탐지하고 원인을 식별하는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업체도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환경의 특징에 따라서 진단하고 조치하는 것은 이제 기존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 업체의 경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업체마다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이 GPO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이제 93분에서 이제 53분으로 줄여서 이제 43%를 개선했다라는 이제 그런 고객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제 저의 발표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양한 IT 환경, 즉, 향후에 2, 3년까지 내다봤을 때 이제 도입될 클라우드와 신기술을 고려를 해본다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같이 이 융합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만으로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환경을 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리소스, 그게 온프라미스부터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든 리소스 자원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설비 자산 중에서 어느 서버의 자원이 초과 할당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리소스를 남아 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분석해서 더 스마트하게 자원의 효율화에 대한 액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여러 IT 시스템에서 이제 계속 내뿜고 있는 IT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 스위치부터 해서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영역에 갑자기 많은 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어느 위치의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대신해서 자동화하는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빨리 대응하고 오히려 이런 이상 징후가 탐지됐을 때 사람이 인지하기 전에 이런 자동화 기술로 이용을 해서 빨리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BM은 기업의 환경을 매우 잘 이해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곳에 이 왓슨 에어옵스의 솔루션을 설치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SaaS, 그리고 망분리되어 있는 폐쇄망에서도 고객이 제공하는 인프라 내에서도 별도 스탠드얼론으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현재 온프레미스 구축하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손쉽게 원활하게 확장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IT 운영에 대한 IBM의 IT 자동화 전략과 IBM이 준비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IBM의 AI 기술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정말 비유도 너무 쉬웠고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질문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업체마다 AIOPS의 정의와 기능들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IBM AIOPS 솔루션의 차별화된 강점이 뭘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AIOPS는 사실은 AIOPS는 가트너가 처음으로 2012년도 후반부에 이제 정의를 해서 각 업체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계속적으로 애드온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AI 기술이 이제 도입돼서 이제 좀 각 솔루션마다 강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IBM은 그 IBM의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그 왓슨의 특허 기술이 적용이 돼서 정확한 비정형 데이터,
사람의 내추럴 랭귀지의 티켓 정보까지 분석을 해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대시보드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이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협업하는 도구 안에서 챗옵스와 같은 도구 안에서 같이 그 안에서 협업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점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사례에서는 좀 누락이 됐습니다만은 더 많은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티켓이 발행이 됐을 때 그 티켓, 과거의 티켓들과 유사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티켓까지도 다 추천을 해서 빨리 과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에 대한 관점의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다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SaaS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직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지 못한 고객인 경우에도 이걸 폐쇄망에서 구축을 해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붙여서 IBM의 왓슨 기술을 써서 이제 자동화된 AIOps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IBM AIOps 솔루션이 주로 어느 산업군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IBM의 AIOps 같은 경우는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라고 하면 다 관여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MSP 업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닷컴 회사 같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정지가 되면 비즈니스의 손실이 큰 그런 회사인 경우에 이런 AIOps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예측지 못하는 그런 것을 벗어난 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큰 MSP 업체, 그다음에 그리고 닷컴 회사,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들을 운영 관리하는 IT 업무를 하시는데 그 아웃소싱 하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많은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많은 지금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군에 사용이 가능한데 뭐 아까 제가 또 궁금했던 점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되지 않은 네. 그렇죠. 그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곳에서도 IBM 왓슨 AIOps 도입이 가능한지 네. 아까 장점으로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그 IT 환경을 보면 한 80%가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티어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웹와스DB의 어플리케이션의 소스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널 업무 쪽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80%의 업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에어옵스는 원래 모놀리식 환경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이제 그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모놀리식부터 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왔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더 정교하게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리고 또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AIOps 이외에도 그 IBM 클라우드 팩스의 다른 제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와 같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운영을 하면 더 좋은 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팩포 왓슨 AIOps라고 해서 IBM의 제품 앞에 AIOps 앞에 클라우드 팩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팩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고객 현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의 새로운 통찰력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받는 그런 CP4 데이터, 크라우드 팩4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이 데이터 산업이 되게 왕성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라우드 팩4 인티그레이션, 크라우드 팩4 이제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팩4 시큐리티 이런 6가지의 이제 크라우드 팩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우드 팩을 보시면 다 기본 스택이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 스택들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4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업무, 그게 실제적으로 현업의 업무가 올라갈 텐데 그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에어옵스가 같은 스택에 올라가면서 같은 UI 내에서 크라우드 팩4 왓슨 에어옵스에서 이런 관찰 모니터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 크라우드 팩을 도입을 하시면 그 위에 오늘 당장 크라우드 팩4 데이터를 도입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업무가 중요도에 따라서 에어옵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탑재를 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된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하나의 이제 플랫폼 내에서 확장 운영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BM 왓슨 하면 인공지능 AI 부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왓슨과 네. 왓슨 AI 옵스 왓슨 동일한 건가요? 네. 동일한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이제 왓슨에 보면 저희 왓슨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항상 연구 개발을 하는 120여 가지의 특허가 출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허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왓슨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기술들에서 IT 데이터에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하나씩 이제 채택이 돼서 같은 동일한 이제 특허에다가 추가적으로 AI옵스에 좀 더 특화된 그런 특허들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전체적인 AI옵스, 왓슨 AI옵스의 로드맵을 왓슨 리서치 연구소에서 매년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탑재해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근간이 되는 왓슨의 특허 기술은 이제 같이 쉐어해서 같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옵스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ML을 위한 고급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AI 옵스를 도입한 후에 그 운영에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AI 옵스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운영의 버든과 새로운 기술 역량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제 다른 타사의 경우는 들어가서 고객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모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포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지만 IBM의 왓슨 AI옵스는 이런 데이터 모델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알고리즘 개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웃 오브 박스의 모델이 8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입만 시키면 그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의 판정도 웹 UI에서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모델을 적용해서 이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웹 UI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입 이후에 학습 트레이닝을 시켜서 웹 UI에서 학습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버전 관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 모니터링 하던 것보다도 더 간편하게 그냥 하나의 웹 화면에서 새로운 데이터 받고 연결하고 학습 훈련 버튼 한번 누르고 배포 한번 누르고 해서 사용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스템들이 증가할 때 유지 보수 관리하기가 아주 쉽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AI 옵스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분들께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관심도가 되게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에서는 2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앞단부에 어떤 업무 영역에 어느 단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다에 대한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요. 그게
그 AIOps 디스커버리 워크샵을 반나절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Ops의 기존 자사의 솔루션과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IBM에서 해드리는 AIOps의 성숙도 모델의 단계를 가지고 어느 단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빅뱅으로 구축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단계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이노베이션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커먼한 스택 안에 RPA라든지 그다음에 워크로드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더 가미를 시켜서 그 AIOps 안에 운영자의 사실은 맨날 반복적인 그런 일들, 그런 업무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삽질이라고 저희가 IT에서는 말씀하죠. 그런 삽질을 안 하고 좀 더 우아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노베이션 워크숍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워크숍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시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질문들 가운데 굉장히 공통되는 것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질문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이게 궁금하신 점이나 답변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장님 이제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짧은 1시간 동안 어떤 말씀, 저희 IBM이 가지고 있는 AIOps 역량을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좀 더 저희가 많은 유스 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의 라이브한 데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IBM의 클라이언트 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는 세미나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IBM의 클라이언트 센터에 방문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5일 날 신규 버전이 이제 저희가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메이저 버전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AI 알고리즘이 지금 탑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우수한 성능과 퀄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 운영 진흥화 전략과 IBM AIOps 솔루션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